그래서 오늘 에이전시와 인하우스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사실 뭐 딱 어느 쪽이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명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낫다 이게 딱 답은 없거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디 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맞느냐, 궁합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느 쪽이 맞을지 답을 낼 필요는 없고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은 좀 잡았어요. 어땠어요? 어디 쪽이 맞다라고 말씀은 못하겠는데 우선은 에이전시부터 들어가 봐서 채널 관리 부분을 다 전문가가 된 후에 인하우스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은 게 일단 제 계획입니다. 일단 그쪽으로 생각을 하셨군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네네. 혹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참조할 게 있으면 향후 진로. 그렇죠. 그런 진로를 사실 미리 좀 생각을 해놓는 것도 많이 중요해요. 이 진로 부분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좀 다양하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에이전시에서 먼저 근무를 하면 본인이 계획을 잡지 않았어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인하우스로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냐면 에이전시에서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광고를 맡겼던 광고주 쪽에서 수년시를 스카우트해가요. 스카우트 대행사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일이죠. 저도 좀 많이 당해봤는데 SI 업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전산 쪽을 이제 이렇게 에이전시에 맡기는 거죠. SI 업체에 맡기는데 맡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주요 개발자를 아예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많은 업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디지털 마케팅 이 분야도 이게 굉장히 빈번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광고팀을 새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새로 누군가를 데려오면 이 사람이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그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죠. 예. 그 다음에 누굴 데려오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도 굉장히 필요해요.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고. 왜냐하면 마케팅을 아무리 잘하는 마케팅 고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거를 잘하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우리 경쟁사에 대한 이해도, 우리 고객에 대한 이해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도가 높아야만 이제 이 마케팅을 잘할 수가 있는데 새로 누군가를 영입을 했을 때 그거를 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만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고를 담당해주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다 알잖아. 그죠? 예. 다 알잖아요. 잘 알고 있죠. 실력도 검증됐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는 거죠. 그 직원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다양한 이제 채널에 대한 뭐 전문성은 이제 높아졌는데 이제 약간 욕심도 생기고 갈증도 있거든요.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검색 뭐 플랫폼,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 여기에 대한 툴들은 내가 잘 다룰 자신이 있는데 진짜 깊이 있게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고민은 못 해봤으니까 여기를 좀 제대로 해서 이제 온전한 마케터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돈도 훨씬 많이 준대. 그러면 마음이 동할 수밖에 마음이 없죠. 동하겠네요. 네, 현실이니까. 네, 모든 걸 떠나서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일 잘하면 그런 인하우스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단 빈번하게 발생된다. 네, 그게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뭐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에이전시 마케터가 주로 관리하는 클라이언트의 규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주의 규모. 그러니까 좀 브랜드, 메이저급의 광고주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마케터는 주로 중소상인들의 마케팅을 담당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대행사가 어떤 대행사냐에 따라서 이미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SMB를 주로 하는 대행사가 있고 메이저를 주로 하는 대행사가 있거든요. 대행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이저를 그 클라이언트로 하는 대행사에 가게 되면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될 때 그때도 다른 메이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전시에서 이제 광고주 걸 잘 해주고 있는데 광고주가 이제 나를 스카우트해 간다. 근데 이 광고주가 이제 애초에 다루는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메이저였으면 그 메이저로 가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이저 대행사에서 메이저 광고주를 여기서 메이저는 이제 빅 브랜드를 말하는 거죠. 빅 브랜드 광고주와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있는 마케터들의 경우는 그런 큰 대행사에 있다가 큰 빅 브랜드에 갔다가 또 빅 브랜드에서 또 다른 빅 브랜드로 갔다가 뭐 다시 또 대행사 메이저 대행사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도는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빅 브랜드들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어느 정도 본인의 그 인지도를 높였잖아요. 인지도를 높였으면 본인이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딴 데서 이제 투자를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내가 뭔가 창업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메이저급에 가서 예, 이 빅클라이언트들을 많이 거래하는 게 좋은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원한다라면. 근데 반드시 항상 그렇게 되는 것만은 당연히 아니죠. 잘 안 된 경우는 그냥 계속 그냥 갑질만 당하고 약간 부속품처럼 약간 단순 반복 업무만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 규모로 봤을 때 내가 이제 SMB를 주로 다뤘다라고 하면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중소규모 업체니까 나를 되게 좋은 조건으로 데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이 SMB 쪽은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겠죠.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광고 대행이었지만 계속 거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마치 내가 인하우스 마케터도 아닌데 마치 인하우스 마케터처럼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돼요. 높아지게 돼서 그래서 약간 뭐랄까 좀 더 전문가가 돼요. 창업 컨설턴트라든가 마케팅 컨설턴트라든지 뭐 강사가 된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부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게 돼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인 거죠. 이제 향후 진로에 대해서 그 질문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취업한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MZ 세대들이 워낙 이직을 많이 한다라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뭐 다 그렇진 않겠죠. 또 그 중에 일부는 계속 한 회사에 계속 오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임원이 되겠죠. 임원.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마음에 들고 그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 유망하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다른 회사 갈 필요 없이 회사에서 계속 잘 일해서 네, 뭐 임원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만 전제 조건은 이제 그 회사가 저희 뭐 이제 가족 같은 회사 그런 회사 아니고 좀 예, 뭔가 유리천장 같은 거 없고 예, 그냥 공명정대한 그런 회사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계속 높여서 임원이 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보통 CMO라고 표현하죠.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CMO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데는 요즘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성장 유망한 스타트업에서 처음에 개발 다 끝내고 돈 투자 받아서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제 마케팅을 완전히 맡아서 할 CMO의 존재가 절실해지거든요. 스타트업에서. 그럴 때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능한 그런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인지도를 많이 높여놨으면 근데에서 이제 초빙이 되기도 하겠죠. CMO. 초빙이 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좋죠. 네. 그렇게 헤드헌터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투자 받아서 이제 성장을 깨하려고 하는 데서 유능한 마케터를 모셔야 되는데 그 마케터가 시장에 나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유능한데 왜 시장에 그냥 나와 있겠어? 안 나와 있을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헤드헌터한테 요청을 해서 좀 구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미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하기도 하죠. 이쪽에서 이런 오퍼가 왔다. 이래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본인이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책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다.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니까 본인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서 이제
이제 강의를 나간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1인 기업이 되면 책임져야 될 직원의 수가 없잖아요. 본인만 잘하면 되니까 자기 시간을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마케팅의 전문가를 요청하는 원하는 데는 사실 거의 전국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은 약간 여행과 일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네. 그리고 뭐 그런 라이프도 나쁘지 않아서 요즘 라이프 스타일하고 적합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 수현 씨도 창업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창업할 때 보니까 인하우스에서 마케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일반 회사를 창업을 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브랜드가 커가는 과정도 지켜봤고, 브랜드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높아서 창업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때도 이제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해당 회사에서 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창업할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이제 리소스를 싹 빼가고 경쟁사를 빼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참 벌어지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 또 얼마나 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완벽하게 기존 회사하고 무관하게 하겠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 빼가겠다. 이것도 참 그렇고. 제가 대표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만 정말 이 직원이 그 회사에 있는 동안 회사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고 정말 나름대로 잘 진행을 한 경우에는 이 직원이 독립하고자 했을 때 최대한 대표들이 그래도 축하의 박수도 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인맥이나 이런 것도 좀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선의의 경쟁사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많아서 대표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막 안 좋은 시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거를 또 정수 치듯이 그냥 탁 쳐버리고 나가지고 막 하는 경우들도 또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많죠. 어쨌든 인하우스에서 근무한 경우는 이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할 가능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사에서 주로 근무했던 분들은 나중에 창업을 해도 주로 대행사를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트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창업 향후에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해요. 대행사를 계속 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보고 배운 업종이 대행업이니까 대행업을 창업하기가 쉽거든요. 그 생리를 잘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대행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인하우스로 가는 경우들이 사실 또 많고 대부분이긴 하지만, 계속 대행사에만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대행사 창업으로 기결이 되고, 뭐 인하우스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인하우스를 창업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대행사 중에서도 규모가 큰 메이저 대행사, 그래서 빅 브랜드를 취급하는, 거래하는 그런 데에서 근무를 하면 뭐래도 그쪽 파트에서 계속 놀게 되고 네. 소상공인 쪽으로를 주요 클라이언트로 삼는 그런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그쪽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업에 대한 컨설턴트라든지 뭐 마케팅 전문가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 게 좋을까를 머릿속에 먼저 그림을 좀 잘 그려놓으면 그게 맞는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능력이 또. 네, 아무래도 빅 브랜드를 거래하는 메이저 대행사나 메이저 랩사나 이런 데를 가려면 아무래도 알아야 될 것과 필요한 스펙들이 좀 더 많기 마련이죠. 좀 더 많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나마 여기는 학력보다는 그래도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한 업종이다. 다른 데 비해서. 설사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광고 관리에 대한 세팅 능력과 여기에 대한 용어 다 이해하고 있고 사람들 뭐 비즈니스 생리를 잘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또 이 업종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케터로 취업을 이제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예. 그 당장의 이제 연봉이라든지 그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참조 사항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참조 사항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본인이 올바른 쪽, 그러니까 적합한 쪽, 에이전시면 에이전시, 예, 인하우스면 인하우스. 근데 이 두 군데 중에서도 아까 또 약간 나뉜다고 했잖아요. 예, 주로 SMB 쪽으로 갈 것이냐, 또 좀 규모가 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고민만 많이 하고 있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작이 네. 반이다. 네, 그래서 당연히 고민은 많이 해야 되죠. 처음 선택한 그 길이 앞으로 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 선택을 잘 하시는 게 물론 중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복잡해서 결정을 못 하는 것보다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되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는 딱 결정을 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마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케터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터로서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스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갖춰야 될 역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마케팅 업계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좀 마케터로서 미리 갖추고 있으면 좋을 역량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